오늘 배울 부분은 이제 호도법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가게 크기를 얘기할 때 몇 도 몇 도 했었던 거 있죠. 한 바퀴를 완전히 도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 한 바퀴를 완전히 도는 것을, 잠깐만요. 한 바퀴를 완전히 도는 것을, 그러니까 동경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시추선이랑 같이 포개지는 거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을 우리가 360도라고 약속을 정해 놓고요. 그러니까 요 돌아가는 정도를 360 등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60 등분한 거를 그 중에 하나를 1도라고 하는 크기로 정해 놓고 가게 크기를 표현을 한 거야. 그 1도짜리가 10개가 있으면 10도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30도라고 하는 각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30도예요. 30도라는 건 1도가 몇 개 있다? 30개가 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단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단위. 단위라는 건 뭐 우리가 여러 가지에다가 붙일 수가 있죠. 뭐 길이 같은 경우도 단위가 있을 거고요. 뭐 부피도 있을 거고, 넓이도 있을 거고, 무게도 있을 거고. 그죠? 이런 단위들이 있는데, 단위를 나타낼 때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자, 요 정도의 길이가 뭐 예를 들어서 몇 센치라고 할까요? 뭐 7cm라고 한번 해볼까요? 7cm예요. 얘를 7cm라고 부르는 이유는 1cm짜리가 요 정도 크기라고 해봐. 요런 게 7개가 있기 때문에 7cm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0.5cm는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 예, 1의 반개. 2분의 1이니까. 예, 그것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위라는 걸 새롭게 만들 때는 1의 크기를 갖고 있는 1,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는 단위, 그놈의 크기를 먼저 기준으로 잡아두고, 그 기준에 대해서 배수 관계로 우리가 어떤 그놈의 크기를 설명을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아까 360도라는 것을 한 바퀴 도는 걸 360등분했을 때 하나를 1도라고 정해놓고, 그놈에 대해서 걔가 몇 개 있느냐로 60, 가게 크기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 방법을 우리는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머시기 도돼 있는 것을 우리는 60분법의 각이다라고 얘기해요. 60분법. 360 등분했는데 왜 60분법이냐?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긴 한데요.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가게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이 60분법의 가게 표현이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얘도 우리가 되게 편리하게 쓰는 방법들은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배웠었어. 근데 얘보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하게 각을 표현하는 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각의 표현을 바꾸는 새로운 단위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길이의 단위로 써. 길이의 단위는 센티미터만 있어요? 미터도 있죠. 근데 미터랑 센티미터는 같은 결이에요. 같은 종류예요. 그죠? 1m를 100개로 쪼개게 1cm니까. 그죠? 그래서 같은 결인데 얘네들이랑은 조금 다른 단위 체계인 인치라는 게 있어요. 인치. 그죠? 인치도 역시 길이를 표현하는 거죠. 뭐 마일도 있겠고 피트도 있겠고 그죠? 예. 역시 똑같은 길이를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단위를 쓸 수 있듯이 각의 크기도 60분법 말고 각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우리는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게 가게 크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가 알려면 호도법은 단위가 라디안이에요.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써요. 그러니까 RAD라고 써. 단위가 RAD야. 그래서 1라디안, 2라디안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오케이? 됐니? 근데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신기하게도 생략이 가능한 단위예요. 그러니까 가게 크기가 1이다 라고 하면 1라디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1도는 60분법 각인 거고요. 도를 빼고 1이다 라고 얘기하면 1라디안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단위를 아예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면 우리가 편리하자라고 만든 거니까 요 각이 1이에요. 요 각이 2예요. 요 각이 0.5예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편리하자라고 한 거니까 각의 단위를 생략을 할 수 있고 숫자값만 얘기해주면 그건 라디안 각으로 표현한 거다. 호도법 각으로 표현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호도법 1라디안의 크기가 과연 얼만큼인지를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라디안을 무엇을 약속으로 정해놨냐면, 자, 호도법이죠. 호도법. 호가 뭐죠?
우리가 원을 나타냈을 때 그 호예요. 그 호의 길이의 정도로 각을 표현하는 건데 반지름이 r로 돼 있는 원에서 호의 길이를 r로 갖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반지름 길이랑 여기 있는 호의 길이랑 같아지는 요 각의 크기가 있을 거야. 그지? 요 각의 크기를 우리는 1라디안으로 정해 놓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1라디안이야. 그러면 봐봐. 각의 크기가 호의 길이가 진행이 된 게 한 칸만 간 게 아니라 두 칸 갔을 수도 있거든. r만큼 또 갔을 수도 있어. 그지? 요것도 이제 r이야. 그러면 요 각은 우리가 얼마라고 얘기하면 될까? 2라디안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라디안 생략해서 2라고만 써도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의 크기를 나타낼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원의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데 그 원의 크기가 커지고 작아짐에 따라서 호의 길이도 달라질 텐데 물론 반지름 길이도 달라지겠고요. 그죠? 그 달라지는 상황에도 그러면 각의 크기가 상황마다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의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호의 길이가 r만큼 진행이 되면 1라디안이라는 요 각이 되는 건데 요 라디안의 각은 원의 크기에 상관없이 똑같이 일정해요. 왜 그러냐면 자, 이 반지름이 r짜리죠. 반지름이 1짜리 원을 그렸다라고 쳐봐요. 반지름이 1짜리 원이에요. 반지름 1짜리 원에서 반지름 길이 1로 가면 이러한 각이 만들어지는데 얘도 1라디안이야. 오케이? 반지름 길이 2짜리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이만큼 간 게 반지름이 2라면 호의 길이가 이만큼 간 게 1라디안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부채꼴들은 닮음이 되기 때문에 그죠? 부채꼴의 반지름 두 개 사이의 각도는 늘 일정하게 나온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반지름 크기에 상관없이 반지름 크기만큼 호가 반지름 길이만큼 진행된 각을 우리가 1라디안으로 정하겠다라고 약속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 반지름이 r이에요. 호의 길이가 1.5r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각은 얼마입니까? 너무 쉽나? 1.5라디안이죠? 그죠? 맞죠? 1.5라디안이 아니에요. 그 1.5라디안은 우리가 어떻게 빨리 구할 수 있을까? 여기 있는 요 놈을 얘로 나누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한다면 세타라는 것은 어떻게 나와요? 반지름 길이분의 그죠? 호의 길이 1.5r 그래서 1.5라는 라디안 각을 얻은 거예요. 됐어요? R이 1이에요. 아니요. r은 1이어도 2여도 3이어도 상관이 없어. 반지름은 상관없어. 왜냐면 반지름 길이가 1에서 2로 2배 늘어나면 1라디안을 나타내고 있는 호의 길이도 1에서 2로 2배 증가하거든. 그러니까 닮음인 형태이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똑같이 늘어나는 거야. 반지름이 뭐 4배 되잖아. 그럼 호의 길이도 똑같이 4배가 될 수밖에 없어. 같은 각에 대해서 호의 길이도. 닮음이니까. 닮음인 도형은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라고 우리가 옛날에 중2 때 배웠죠. 그런 것처럼 반지름의 길이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의 비율로서 각을 나타내게끔 되는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의 비율로서 각을 나타내자라고 한 거예요. 알겠어요? 괜찮아요? 그럼 1.5라디안인 거 됐죠? 그럼 이 관계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라고 쳐봐요. 이번에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반지름 길이 좋아. 이번엔 뭐 반지름 길이를 실제로 줘볼게. 얘가 4예요. 반지름이 4예요. 반지름 길이가. 근데 얘가 벌어진 각도가 1.2 라디안이라고 한번 해봐요. 1.2 라디안이에요. 그때 호의 길이 얼마일까요? 요거 나누기 4한 게 1.2니까 요 호의 길이는 당연히 4.8 나오겠죠. 그죠? 맞아요? 이해되세요? 요런 관계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요거 나누기 요거가 요거 4.8 나누기 4가 1.2란 얘기니까 거꾸로 반지름에다가 요 각의 크기를 곱하기만 하면 뭐가 나온다? 호의 길이가 나온다라는 거야. 요 관계 이해되세요? 요것 때문에 우리가 호도법이라는 각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 호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2파이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라고 하는 복잡한 공식을 썼잖아. 얘는 그럴 필요 없어. 두 놈 곱하면 그냥 끝이야. 몇 분의 몇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호도법인 각을 이용을 하면. 여기 있는 4에다가 1.1을 바로 곱해버리면 호의 길이가 바로 나와요. 자, 호의 길이 구할 때만 편할까요? 아니에요. 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도 편한 공식이 있어요. 그걸 좀 이따 배울 건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편하려고 호도법이라는 각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내가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가 1.5r이라고 한다면 중심각 세타는 1.5 라디안이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r 앞에 있는 개수를 우리가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중심각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1 라디안이라는 그 크기가 얼마만큼 벌어진 것일까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그냥 니네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 니네 1인치라고 하는 길이가 얼만큼인지 알아요, 혹시? 1인치가 요만큼이야, 요만큼이야, 이런 정도의 크기를 아냐고요. 우리가 흔하게 썼던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1인치의 크기를 몰라. 근데 우리가 1인치의 크기를 알려면 니네가 알고 있는 단위로 환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환산. 교환할 때 바꿔주는 거야. 1인치는 대략적으로 2.54cm야. 그러면 1인치의 길이가 얼만큼인지 알겠지, 이제. 그죠? 그럼 니네한테 10인치를 얘기했어요. 야, 10인치 길이가 대략적으로 얼마냐라고 얘기하면 한 요 정도? 라고 니네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25.4cm 정도가 될 테니까.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니네가 알고 있는 단위로 환산을 해줘야지 그놈의 크기가 얼만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여기 있는 1라디안의 크기가 대략적으로 몇 도인지 궁금하잖아. 그래야지 우리가 1라디안 크기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맞죠? 우리가 이제 라디안이라는 각을 쓸 건데 그 크기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써먹으면 안 되잖아요. 자, 1라디안은요 대략적으로 57도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정확한 값이 아니야. 57도가 돼요. 57점 몇몇 이렇게 나와. 57점 얼마 나오더라? 나도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서 57.1745 이렇게 나온대요. 이거 분초라고 읽거든요. 57도 17분 45초라고 읽거든요. 그렇게 읽긴 하는데 어쨌든 57도에 가까운 값인 거야. 정확하게는 우리가 몰라요. 하지만 그 둘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자, 봅시다. 반지름 길이가 r인 1을 그려볼게요. 반지름 길이가 r인 1이에요. 반지름이 r입니다. 그래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반원의 호의 길이 얼마인지 혹시 아는 사람? 요 호의 길이. 반원의 호의 길이 얼마일까요? 반지름이 r인 1에서 반원의 호의 길이. 자, 반지름이 r일 때 원의 둘레 얼마예요? 2파이r.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원의 둘레가 2파이r인데 반원이라며. 반 뚝 자른 거잖아. 반원이야. 반원의 호의 길이는 파이r이야. 맞아? 근데 반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채꼴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부채꼴에 중심각 있겠죠? 이거 원래 몇 도예요? 180도죠.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라디안으로 바꿔볼까? 몇 라디안이니? 파이 라디안이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파이r 나왔으니까 아래 개수가 라디안 각이잖아. 우리 아까 여기서 했잖아요. 니네한테 질문했잖아. 반지름 r일 때 호의 길이가 1.5r이면 중심각 1.5 라디안이라며. 그치? 여기는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눠주면
중심각의 크기가 라디안각의 크기로 나온다며. 맞지? 그럼 봐봐. 여기도 여기 있는 호의 길이가 파이 r이니까 걔를 r로 나눠봐. 그럼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각도가 나와요. 알겠어요? 됐습니까? 파이 라디안이 몇 도라고요? 180도예요. 우리가 1라디안은 57. 몇몇몇 이렇게 나오지만 이거는 우리가 구하기 힘든 값이지만 얘를 갖다가 무리수인 파이 라디안으로 가주면요. 얘가 깔끔하게 180도로 떨어져요.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라디안 각을 쓸 때는 웬만하면 거의 한 95% 이상은 라디안 각의 크기는 파이가 붙어요. 파이가 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라디안 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처음에 배운 게 아니잖아. 처음에 배운 건 얘네가 60분법 각이잖아요. 걔네랑 비교하면서 라디안 각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게 파이 라디안, 뭐 2파이 라디안. 그러니까 중심각이 파이다, 2파이다 이런 거. 라디안이란 각은 단위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 중심각이 파이예요. 중심각이 2파이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중심각이 파이라는 것은 몇 도라는 거예요? 180도를 얘네가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라디안 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를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파이 라디안이 얼마다? 180도다. 오케이? 요거는 일단 얘네가 머릿속에 먼저 집어넣어놔야 돼요. 많이 물어보는 거가 이제 뭐냐면 2분의 1 파이 라디안이 있어요. 2분의 1 파이 라디안은 몇 도일까요? 절반이니까 당연히 90도겠죠? 많이 물어봐요. 그 다음 또 물어보는 게 3분의 1 파이도 물어봐요. 60도예요. 그 다음 4분의 1 파이도 45도. 오케이? 그 다음 6분의 1 파이도 있어요. 5분의 1 파이는 그렇게 유명한 값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6분의 1 파이 라디안은 30도. 요 정도가 우리가 많이 쓰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6분의 1 파이가 니네가 알고 있는 각도들로 그대로 표현된다는 거를 일단은 알아두셔요. 알겠죠? 그럼 요놈들의 배수관계로 우리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야, 3분의 2 파이래. 3분의 2 파이는 얼마예요? 3분의 1 파이가 두 개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몇 도야? 120도지? 중심각이 3분의 2 파이예요 라고 얘기하면 라디안각 3분의 2 파이? 걔는 대략적으로 몇 도일까? 120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략적으로가 아니라 60분법 각으로 바꾸면 120도가 되는구나 라고 니네가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각도들이니까 2분의 1 파이, 3분의 1 파이, 4분의 1 파이, 6분의 1 파이 그리고 얘네들의 배수관계들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니네가 하다 보면 얘가 몇 도인지 구하기 좀 힘들 수도 있어.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니네한테 봐봐. 아까 없다라고 했는데 12분의 예를 들어서 12분의 좀 그렇다. 6분의 5파이가 몇 도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니네가 이거 빨리 계산할 방법 말씀드릴게요. 파이에다가 180도를 쓰시면 돼요. 아까 파이랑 180도랑 같다며. 6분의 5파이는 6분의 5 곱하기 파이잖아. 파이를 180도로 바꿔요. 그럼 곱해요. 그럼 얼마예요? 150도. 오케이? 됐니? 이해돼요? 그래서 라디안 각으로 되어 있는 것을 60분법 각으로 바꿀 때는 파이 대신에 180도를 쓰시면 돼요. 알겠어요? 괜찮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파이 대신에 180도를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거꾸로 60분법 각을 라디안 각으로 바꾸는 것도 우리가 연습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35도라고 되어 있어요. 야, 얘가 몇 라디안이야? 라고 질문을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할까요? 이 도가 없어져야 되죠. 그러면 나누기 몇 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맞죠? 그럼 나누기니까 곱하기 분모에 쓰면 되잖아. 180도를 분모에 쓰고요. 분자에 파이 쓰시면 돼요. 그럼 도라는 단위가 약분되고 180분의 135 파이라고 하는 라디안 각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라디안 각을 60분법 각으로 바꿔줄 때는 파이 대신에 180을 써버리면 그냥 끝나요. 오케이? 자, 근데 60분법 각을 라디안 각으로 고칠 때는요, 180분의 파이를 곱하시면 돼요. 180도분의 파이. 그러면 180도랑 135도랑 약분돼서 도라고 하는 단위가 없어지고요. 그죠? 도라는 단위를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라디안 각으로 쓸 거면요. 그죠? 그래서 도라는 단위 없어지고 185분의 180분의 135 그대로 쓰시고 파이 쓰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약분되면 4분의 3파이가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됐어요? 근데 자,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니네가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니네가 이거를 요 관계를 알고 있다면 되게 쉽게 할 수가 있어. 왜냐면 135도라고 돼 있잖아. 다른 각은 모르겠어. 근데 135도는 좀 쉬운 각이야. 왜냐면 45도가 3개 있는 거거든. 그지 않아요? 맞죠? 45도가 3개 있네. 4분의 1파이가 3개 있네. 4분의 3파이. 나중에는 이렇게 하게 될 거야. 결국. 알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180분의 파이를 곱한다. 180도분의 파이를 곱한다. 그리고 파이 대신에 180도를 쓴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으시면 돼요. 알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 말씀드린 게 지금 여기 있는 2번까지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일반각 있죠. 호도법으로도 일반각을 표현할 수가 있어. 자, 우리가 보통 일반각 나타내는 게 이런 거였었잖아. 360n 플러스 알파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호도법 각으로 바꿔주면 호도법 각은 알파라는 각을 잘 안 써요. 알파라는 각을 잘 안 씁니다. 그럼 제가 지금 다 틀렸어요. 저번 시간에 그냥 빠르게 하느라고 360n 곱하기 플러스 알파 이렇게 썼는데 여기다 원래 도를 붙여줘야 돼요. 원래는요. 우리가 왜냐면 그 전까지는 오늘 이전까지는 각을 표현하는 게 60분법 각밖에 없었잖아. 당연히 도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썼기 때문에 그때는 도를 생략을 한 거야. 하지만 이제는 써줘야 되겠지. 그지? 내가 각의 크기로 2를 썼어. 요 2가 2도인지 아니면 2 라디안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단위를 철저하게 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졸지 마라. 팔짱 끼면 졸리다. 자, 그래서 360도 n 플러스 알파 도라고 하는 것을 호도법 각으로 바꿔주면 요거는 2파이 n 플러스 세타라고 쓰시면 돼요. 보통 세타라는 각을 쓰면 요거는 호도법 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세타라는 거 아까도 슬쩍 봤는데 니네 오늘 아예 처음 쓰는 기호일 거야. 보통 각을 미지수나 또는 문자로 써줄 때는 라디안 각은요, 세타를 보통 사용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나와 있는 각도를 좀 바꿔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360도라는 것은 라디안 각으로 가면 2파이죠? 왜냐면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었으니까. 360도는 180도의 2배니까 2파이겠죠? 그래서 2파이엔 플러스 세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도 호도법이 편한 게 한 가지가 나오죠? 도라는 각을 동그라미를 굳이 안 써도 되잖아. 그지?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호도법을 새롭게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2파이 단위로 잘라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예로 나와 있는 문제를 보시면 자, 4분의 17파이라고 하는 각이 있어요. 이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해라 라고 하면 4분의 17파이는 자, 4로 쪼개봐요. 4로 쪼개면 몇 개 있어요? 4파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4분의 17을 4와 4분의 1로 고치는 거야. 그럼 4파이 플러스 4분의 1파이인 거잖아. 맞아요? 그럼 4파이는 일반각에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요거 대신에 2n파이로 바로 써주는 거죠. 2파이n이나 2n파이나 똑같거든요. 알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2n파이 플러스 4분의 1파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나는 솔직히 2n파이보다는 2파이n을 더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파이는 상수고요. n은요. 변수거든요. 보통 변수가 제일 뒤로 가잖아. 우리가 4x라고 쓰지 x4라고 쓰지 않잖아. 이런 의미예요. 알겠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써있으니까 뭐 보셔도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교재에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여기서 n값이 달라지는 숫자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드디어 호도법을 배우는 이유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자, 호도법을 배우는 이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반지름에다가 라디안각 세타를 곱하면 끝나요. L은 어떻게 나와요? R 세타로 끝. 간단하죠? 됐죠? 그 다음에 자, 부채꼴의 넓이에요. 부채꼴의 넓이는 S입니다. S는요 2분의 1 R 제곱 세타야. 2분의 1 R 제곱 세타야. 이거 혹시 알고 있니? 자, 이건 몰라도 니네 이 공식은 봤을 거야. 니네 옛날에 중학교 때 부채꼴의 넓이 공식에서 포의 길이가 L이고 반지름이 R일 때 이 넓이 얼마였어? 2분의 1 RL이라고 썼던 공식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하고 호의 길이 곱하고 2분의 1 곱하면 요게 부채꼴의 넓이다. 2분의 1 RL, 2분의 1 RL 외워라. 그래서 못 외우면 막 두들겨 맞고 막 이런 공식 있었잖아. 2분의 1 RL 공식 알고 있을 거야. 그죠? 그 2분의 1 RL에서 여기 있는 L이 뭐예요? R 세타라며. 그럼 R 세타니까 L 대신에 R 세타 집어넣어봐. 뭐가 돼? 2분의 1 R 제곱 세타 되잖아. 괜찮니? 됐어요? 예. 그래서 이 공식과 더불어서 2분의 1 RL이라고 하는 공식도 있으니까 이 공식을 지금 외우셔야 돼요. 이거 이용해서 조금 이따 문제 풀 거거든요. 자, 지금 한 30초 드릴 테니까 빨리 외우셔요. 호의 길이 L은 R 세타. 세타가 라디안 각일 경우에만 쓰는 거예요. 알겠죠? L 이꼴 R 세타. 라디안 각일 경우에만 씁니다.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됐어요? 자, 외워졌죠? 자, 이제 문제 풉시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왼쪽이나 오른쪽에 60분법각과 호도법각을 두 개를 써놓고 둘이 같냐 다르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제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건 파이 대신에 180 집어넣어서 계산 한번 해봐서 옆에 있는 60분법 각이랑 같은지 60분법 각이랑 같은지 비교 한번 해보시면 돼요. 여기 파이에다가 180 집어넣어봐. 계산하면 나와요? 75도? 나오죠? 1번 맞는 거예요? 맞죠? 왜냐면 12랑 180이랑 약분하면 15가 되거든. 15 곱하기 5 하면 75 딱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두 번째 거 여기다가 180 집어넣어봐요. 나와요? 안 나오죠? 틀렸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마이너스 그냥 그렇다 치고 파이에다 180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6, 5, 30 그죠? 300도 나오죠? 맞는 거고요. 그 다음 4번 맞죠? 5번 여기 180 집어넣으면 600도 맞죠? 그래서 답은 틀린 건 2번이겠습니다. 괜찮아요? 별거 아니죠? 네,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운서 많이 넣네? 큰일 났네. 자, 크기가 다음과 같은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지금 60분법 각이야. 호도법으로 나타낼 건데 이거 일단 일반각으로 먼저 60분법의 일반각으로 먼저 표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죠? 300도잖아요. 300도라는 것은 360 n 플러스 300이죠? 맞죠? 맞죠? 예. 또는 마이너스 60 써도 되는데 보통 플러스인 거 쓰기로 했잖아. 그죠? 그래서 플러스 300이라고 쓴 거예요. 이거 이제 호도법 각으로 바꿔주면 은서 큰일 났다. 어떡하냐? 2파이 n 플러스 자 300도는 호도법 각으로 가면 얼마가 될까요? 60도가 5개 있는 거죠? 아까 60도가 3분의 파이였었죠? 그죠? 맞아요? 3분의 파이가 몇 개 있는 거예요? 5개 있는 거예요? 3분의 5파이. 됐어요? 끝. 마이너스 210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360도 더하면 몇 도가 되는 거야? 150도가 되는 거니? 맞니? 그죠? 예, 이거 150도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150도는 360도n 플러스 150도인데 이거를 호도법 각으로 바꿔주면 2파이n 플러스 150도는 60도가 5개 있어요. 30도가 5개 있어요. 30도는 아까 6분의 파이였었거든요. 6분의 파이가 5개니까 6분의 5파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됐죠?
은사야, 이거 좀 이따가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은 지금 좀 같이 들어야 될 것 같아. 어쩔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자, 아까 공식 외우라고 했는데 공식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호의 길이 L은 어떻게 나왔었죠? L은요, R 세타로 나왔고요. 부채꼴의 넓이 S는요,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쓰거나 또는 2분의 1 R L을 쓸 거예요. 됐죠? 근데 여기는 지금 호의 길이 L이 나와 있으니까 뭐 밑에 걸로 하면 되겠네. 그지? 뭐 상관없죠? 자, 일단은 중심각의 크기 세타를 먼저 구하래요. 자, L 이퀄 R 세타인데 그죠? 또는 양변을 R로 나누면 세타는 R분의 L로 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걸로 세타를 구할 수 있겠네요. 반지름 R은 얼마? 4라고 되어 있고요. L은 얼마예요? 2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세타 얼마? 2분의 1 파이. 2분의 파이 써도 되고. 상관없죠? 뭐 어쨌든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S는 어떻게 구할까요? S는 2분의 1 RL 공식을 씁시다. 이게 더 편하겠죠? 예,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R이 얼마예요? 4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L은 얼마예요? 호의 길이 2파이라고 돼 있죠? 예, 그럼 얼마가 됩니까? 4파이가 되겠죠? 그죠? 됐어요? 근데 예, 단위가 지금 센티미터 단위로 돼 있으니까 그죠? 넓이도 당연히 4파이 제곱 센티미터라고 쓰는 게 좋겠죠. 이건요, 단위 없어요. 라디안 각이니까. 알겠니?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7번 얘가 조금 어려워. 둘레 길이가 8인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 중심각을 구하시오. 둘레 길이가 8인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 중심각,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둘레 길이가 8이래요. 둘레 길이가 8이라는 건 잘 봐. 뾰족한 놈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부채꼴도 둘레 길이 8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대신에 여기서 반지름 길이를 조금 줄여주면 호의 길이가 좀 넓어질 거 아니야. 좀 뭉툭한 형태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것도 둘레 길이가 8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채꼴의 넓이를 최대로 가고 싶대요. 그럼 반지름 줄일수록 최대가 될까? 아니야. 반지름을 엄청 줄이면 어떻게 돼요? 반지름 엄청 줄이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 너무 줄였다 이거는. 뭐 이 정도로 줄여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럼 넓이가 얘가 넓을 수도 있고 얘가 넓을 수도 있고 얘가 넓을 수도 있고 누가 넓을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걸 수식 관계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적절히 미지수를 잡아줘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미지수를 무엇으로 잡을 것이냐? 반지름을 미지수로 잡는 게 좋아요. 자, 반지름을 R로 잡아봅시다. 그럼 얘도 R이죠. 그럼 자, 얘는 뭐가 될까요? 호의 길이 L은요. 자, 둘레의 길이가 8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8-2R이라고 하는 호의 길이가 나오는 거야. 맞니 틀리니? 맞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세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 뭘 할 거예요? 부채꼴의 최대 넓이를 구하래요. 넓이 S는 어떻게 나오죠? 2분의 1 RL로 나오는 거 아니야?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곱하기 2분의 1. 그럼 내가 미지수 잡아준 걸로 충분히 얘네들을 쓸 수 있는 거잖아.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다가 R에다가 L은 뭐예요? 8-2R이죠. 맞아요? 그럼 얘가 R에 대한 2차식이 됩니다. 전개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4R 되는 거 맞니? 그럼 반지름에 대해서 2차 함수 형태로 넓이가 표현된 거 아니야? 그럼 이 상태에서 최대값 구하래. 어떻게 갈 거야? 당연히 위로 볼록인 형태니까 꼭지점에서 최대값 나오겠죠? 그죠? 완전 제곱식으로 가면 마이너스 R-2의 제곱 플러스 4일 거야. 맞냐? 그럼 부채꼴의 최대 넓이는 얼마? 4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부채꼴의 최대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끝날 수도 있어요. 최대 넓이 4입니다. 이렇게 끝내는 문제도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그때의 중심각 크기 물어보고 있어요. 그때의 중심각 얼마일까요? 뭐야. 맞아요. 그때의 중심각 크기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때의 반지름 길이는 알죠? 그때의 반지름 길이 얼마? 2라고 돼 있잖아. 맞니? 그때의 반지름 길이가 2예요. 그럼 얘도 2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얘는 호의 길이 얼마야? 4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반지름이 2고 호의 길이가 4니까 세타는 얼마? 2분의 4.
해서 2가 나옵니다.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는 2라디안이 되겠어요. 파이가 없는 각의 크기네요. 그죠? 상관은 없어요. 그 크기를 정확하게 뭐 도로 바꿔라 이런 문제는 없으니까 2라디안으로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됐니? 줄지 마라.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호도법을 좀 배웠고요. 우리가 어쨌든 지금 호도법을 배웠는데 호도법이란 뭐다? 각을 표현하는 건데 니네가 알고 있는 각의 표현 방법은 60분법 각밖에 없었어. 근데 그거 말고 새로운 각의 표현을 배우는 거야. 호의 길이의 정도로서 각의 크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잠깐 쉴 건데 잠깐 쉽시다.